고대 연금술사들은 바위나 납 같은 거를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물질들을 금으로 바꾸는 연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물질들을 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 건 기본이고 나라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 심지어는 국왕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물질들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거나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치는 귀족들도 있었어요. 이 연금술사들이 사기를 쳐서 금을 만들어내면은 와, 저놈이 진짜 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내가 저놈의 비밀을 캐내야겠다 하면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사기였구나 라는 게 발각되면 당연히 사형이고요. 자, 그런데 부엉이들, 연금술을 통해서 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만들죠. 금을 만들어내는 거는 현대 기술로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핵융합 장치나 거대 입자가속기가 있으면은 금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고 하죠. 그냥 안 만드는 게 나을 정도라고 하네요. 아니,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나 발달하고 진보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금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궁금하시죠? 자, 이걸 알려면은 우주의 탄생과 별의 진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금이 만들어지려면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충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별의 탄생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되죠.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태양보다 최소 8배 이상이나 무거운 뚱태양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질량도,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겠죠. 요 뚱태양의 중심은 초고온, 초고압, 중력도 엄청나서 핵융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원자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수소를 핵융합해서 헬륨을,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를, 탄소는 네온을, 네온은 산소를, 산소는 규소를, 규소는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은 무거운 것 순서대로 중심에 쌓여 나갑니다. 핵융합이 계속될수록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1000배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 광도는 태양의 3만 배에서 수십만 배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는 순간 핵융합은 멈추게 돼요. 철 원자핵은 아주 안정된 원자핵이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핵력, 별을 안쪽으로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의 균형은 깨져버리고 거대하게 부풀었던 별은 빛의 25% 속도로 수축하게 됩니다. 이 뚱태양의 핵은 별의 막대한 질량 때문에 찌그러지고 붕괴하게 됩니다. 이때 철로 이루어진 핵은 엄청나게 압축되는데요. 이 핵이 각설탕 정도의 크기라면 그 무게가 대략 10억 톤이나 된다고 해요. 철 속의 입자들은 빼곡빼곡하게 모이게 되고 철의 핵은 파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핵은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외부를 폭발시킵니다. 이때 항성의 외부 껍질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우주로 날려보내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입니다.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밝기가 은하 하나보다 더 밝고 단 며칠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가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하고 같다고 해요. 아주 먼 옛날 1054년 개성운의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는 낮에도 별이 아주 잘 보였을 정도고 밤에는 그 빛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 현상은 대략 2-3달 동안 이어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개성운의 초신성이 6500광년이나 떨어졌다는 거죠. 와, 도대체 얼마나 에너지가 거대하면은 6500광년이나 떨어졌는데 지구에서 그 정도로 잘 보여. 이 초신성은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전 인류의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 초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한국, 일본, 터키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들도 이 초신성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적이 남아있죠. 그런데 고대 연금술사들이 만들려고 했던 금은 바로 이 초신성 폭발로부터 탄생해요.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 않다가
어마어마한 중력과 초고온, 초고압의 에너지가 모여서 응축돼 있다가 한 방에 터지면서 생겨나는 거죠. 캐나다 괤프 대학의 데니얼 시겔 교수 연구팀은 네이처지의 연구 결과를 하나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컬랩사 슈퍼노바라는 태양 질량의 30배가 넘는 별이 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금이나 백금, 우라늄 같이 철보다 무거운 금속 원소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80% 이상의 금속 원소들이 이 컬랩사 슈퍼노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연구를 계속해왔는데 그동안은 주로 중성자별끼리의 충돌로 생기는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성자별끼리의 충돌로는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의 20%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데니얼 시겔 교수 연구팀이 나머지 80%의 비중을 바로 이 컬랩사 슈퍼노바에서 찾아낸 겁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은 이 무거운 원소들의 양이나 분포 정도는 현재 지구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양이나 분포 정도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뮬레이션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죠. 또 데니얼 시겔 교수 연구팀은 얼마 전에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됐잖아요. 이 망원경이 우주로 나가서 컬랩사 슈퍼노바를 자세히 관측해주기만 한다면 망원경을 통한 관측으로 자신들의 이론을 실제로 증명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65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개성운 자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다 그랬죠. 이 초신성 폭발의 잔해 속에서 개성운의 중앙을 보면은 지름 30km짜리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이 중성자별은 1초에 30번이나 자전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성운의 중앙에 중성자별이 하나 더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운데 중성자별 2개가 있는 셈인데 이 2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의 중력에 끌려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끝내는 충돌 직전까지 가는데 충돌 직전에는 이 2개의 중성자별이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공전한다고 해요. 끝내 2개의 중성자별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 행성 수백 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무거운 금속 물질들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성자별 2개가 충돌했을 때는 신성의 1000배가량의 빛과 에너지 그리고 초신성의 10배에서 100배가량의 빛과 에너지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신성의 1000배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킬로노바라고 하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80%의 중금속 물질들이 이렇게 킬로노바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킬로노바 근처에 있다가 금이랑 백금이 만들어질 때 주워가면 부자 되겠네? 네, 절대 안 됩니다. 이 킬로노바는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주변 몇 광년, 몇십 광년쯤은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라면은 싹 다 날려버리거든요. 어쨌든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킬로노바가 관측하기 아주 어려운 현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킬로노바로 중금속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지 확신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2017년 태양계로부터 약 1억 4천만 년 광년 떨어진 NGC 4993 은하에서 새로운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그 직후 2주 동안 감마선, 가시광선, 전자기파, 적외선 등등 다양한 신호를 포착했고 과학자들은 끝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여러 관측소에서 다양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 모든 관측 결과를 분석한 끝에 중성자별 2개의 충돌로 생긴 킬로노바가 맞다고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발견이에요. 1억하고도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중력파도 검출했고 또 킬로노바가 실제로 있더라. 그리고 킬로노바가 상당한 양의 중금속을 생성하더라 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얻은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는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이 킬로노바에 대한 가설들을 다시 정리하고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이나 백금 같이 철보다 더 무거운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초신성 폭발로 무거운 물질들이 우주 전역으로 흩뿌려지고
또 중성자별끼리 충돌, 킬루노바가 발생해서 중금속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금이나 백금, 알루미늄 같이 무거운 중금속들은 모두 이런 별의 진화 과정 막바지에 별들의 폭발로부터 탄생한 거죠. 그래서 고대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돌이나 납 따위를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인간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물질들을 금으로 바꾸는 이런 연금술이 현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중성자별 2개를 만들어서 충돌시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금 한 번 만들겠다고 연금술 시전했다가는 우리 지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구인들도 동물 식물들도 다 같이 개같이 멸망이에요. 이렇게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초고온, 초고압, 무지막지한 중력에 빛과 에너지도 엄청나게 발생하게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연금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철의 연금술사 리뷰였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 유튜버 최초로 작품을 감상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리뷰하는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진짜로 강철의 연금술사가 이런 연금술 이야기라면은 설정이 뭔지는 몰라도 진짜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과학이나 물 현상을 싹 다 무시하고 판타지 영역으로 갔겠죠?